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이웅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관련한 내용의 변호사 한 명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김부선 씨한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석 변호사,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를 김부선 씨의 변호인으로 박훈 변호사와 함께 이민석 변호사 선임이 뭐 유력시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 그 변호사죠. 박훈 변호사는 뭐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민석 변호사도 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선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내가 가서 증인으로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동시에 변호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호를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자신이 뭐 한 14년 전부터 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부선 씨와 이미 2014년에 뭔가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좀 주고받았고 거기에서 이번 사건의 어떤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그 대화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기 때문에 과연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좀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인연이 있다는 게 우호적인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좀 비판적인 글도 좀 올린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아마 이 변호사랑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뒤에도 쭉 이어졌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에도 자신의 어떤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김부선의 과거 경력만 가지고 김부선 씨를 욕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어쨌든 계속 김부선 씨와는 우호적인 관계, 이재명 지사와는 좀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왔던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게 좀 직접적인 증거인 것처럼 좀 들리긴 했었는데 김부선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직접적인 증거는 되게 어렵고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부선 씨의 이야기하고 이재명 씨의 주장하고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신빙성이 있냐고 하는 싸움은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누가 어떤 증거가 누구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면 간접적이 됐건 정황이 됐건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증거가 있을수록 자기 진술이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이민석 변호사는 또 변호사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 2011년도부터 성남에서 그 철거민 단체 투쟁을 위한 그걸 하다가 김부선 씨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1년부터 김부선 씨와 연을 맺어왔고 그런데 2012년도부터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의 관계가 있었고 본인은 2014년도에 김부선 씨하고 메신저 통화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씨와 어떤 은밀한 그런 것들이 얘기를 본인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캡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지고 있다니까 뭐 그렇겠죠. 그럼 캡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김부선 씨가 그 당시는 지금 이재명 씨와 어떤 관계가 외부로 드러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외부로 드러난 건 2016년도에 김부선 씨가 SNS에다 이제 글을 옮겼잖아요. 61년 뭐 가짜 총괄 행사하고 뭐 부끄럽지도 미안하지도 않냐 이제 그 얘기가 되면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의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는 솔직하고 신빙성 있는 대화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아마 은밀한 대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메신저에 다 나와 있다고 한다면 결국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이재명 씨와 어떤 불륜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주장은 그건 것 같아요. 논란이 되기 전에 이미 김부선 씨가 그 한참 전에 토로해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신빙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김부선 씨가 지금 고발당한 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했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혐의점을 벗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역할은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모킹 건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대중들은 뭔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간에 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사실은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불간의 뭐 직접적인 대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대화는 아니고 이것을 사실 김부선 씨가 이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터놓고 얘기를 한 그 뭔가 캡처 대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것은 김부선 씨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사실은 뭐 주장을 할 반박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스모킹 건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두고 봐야 될 것이요. 일단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2007년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에 김부선 씨가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 출신으로 피부가 깨끗한 동갑내기 총각 정치인 성남에 사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2010년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누구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름은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뭐 누구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던 거죠. 공개적으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이재명이라고 언급한 건 2016년이지만 2010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권 주변을 포함해서 이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2014년에 저 메신저 대화가 완전히 어떤 새로운 내용일까에 약간 좀 의문이 있고 저 부분이 이제 물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지는 나중에 두고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적 201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치권 주변에서는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말들이 많았을 때. 그렇지, 말들이 많았을 때라는 얘기죠. 그 뭐 어떤 한 정당에서까지 그 논평을 내서 김부선 씨와 정치인의 관계를 밝혀라 막 이런 논평이 나온 게 2010년이거든요, 벌써. 10년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김부선 씨 쪽에서 증거가 있다고는 말만 하고 그 증거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정말 싱가포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변호사가 갖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지금 미스테리인 뭐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설령 일정한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스모킹 건적인 증거가 되겠느냐 재판에 가게 되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요체 사실이 요중 사실이 미래가 있었느냐의 여부가 지금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거 과정에서 그것이 허위 사실이냐 여부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에 준하는 특정적인 무슨 녹취라든가 뭐 영상 증거라든가 이것이 없이 만에 하나 뭐 설령 가치 있는 사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집회 시위 끝나고 나서 우연히 찍힌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꼭 증거를 하는 요치는 아니죠. 정황 증거는 되어 있을지언정.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결국은 이제 누구의 말을 더 믿어주는 것이냐 이것에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밝히고 싶은 그 김부선 씨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뭐 증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횡보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어제는 또 뭐 동부지구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등으로 봐서는 조금 대중적인 지지를 좀 받고 싶은 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 증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입증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인천에 같이 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말 그대로 진짜 그 딸의 어떤 지웠다고는 했지만 어디 딸이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거기서 신용카드를 이재명 지사가 신용카드로 썼다라고 김부선 씨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면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의 양측의 주장 중에 누가 더 신빙성 있나를 판단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잣대는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